혼인신고를 좀 이따 하자 요구를 했고, 남편도 그래 뭐 그렇게 하자, 뭐 한 1년 2년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슬쩍 따라가 봤더니 다른 여자와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 여자 뭐냐, 우리 여기서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돈 내놔, 위자료 내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야, 잠깐 동거했는데 무슨 위자료야.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헤어질 때 이혼하는 부부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부부, 커플 많이 계시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헤어질 때 뭐 이혼 소송이나 아니면 협의이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 그렇게 선언하고 나오면 끝인 거죠. 그렇게 헤어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이 좀 있겠죠. 억울하게 이제 헤어짐을 당한 쪽에서는 뭐야, 너무 억울한데 나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는데, 아니면 뭐 내가 준 돈 뭐 재산 분할을 해서 좀 받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한지 그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여자분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그런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남자를 만날 때 굉장히 이제 신중하셨어요. 일단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첫 남편이었죠. 혼인신고를 좀 이따 하자, 우리 애도 좀 낳고 좀 동거해 보면서 그때 천천히 하자 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남편도 그래 뭐 그렇게 하자 라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뭐 한 1년 2년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아내가 슬쩍 따라가 봤더니 다른 여자와 이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그 여자 뭐냐 이렇게 했더니, 뭐 사실은 나 다른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억울하죠. 갑자기 뭐야, 필요할 때 써먹고 갑자기 뭐 나 팽당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돈 내놔, 위자료 내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야, 잠깐 동거했는데 무슨 위자료야, 우리는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관계일 뿐이야,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뭐야,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생활 지금 뭐 한 2년 했는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하지만 이제 막 이제 싸우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떴어요. 마음이 떠났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뭔가 이제 위자료 소송 같은 걸 해볼까 고민을 했더니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외도했다는 증거를 못 남겼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지. 그래서 소송해도 못 이길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빨리 헤어지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정리를 했어요. 좀 억울했지만 다시 이제 혼자가 돼서 살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같은 직장에서 다른 이제 남자 동료를 만나서 같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됐고,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렇게는 했는데, 이 아내가 또 그 마음의 그 병이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또 이혼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죠. 이 사람한테도 야, 우리 애기 가질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혼인신고 하지 말고 좀 일단 살자 라고 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해야지 했는데, 아내가 이제 또 이제 간곡하게 또 부탁을 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영부영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남편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태어나고 가정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 혼인신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이제 속으로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런 생각인가 보다라고 지났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또 있었던 거죠. 진짜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휴일인데 뭐 출근을 한다 그러고 또 뭐 야근이 있다면서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뭐 나갈 때 막 이렇게 또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일날 출근을 한다길래 몰래 따라갔어요. 같은 직장이었거든요. 회사에 갔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어디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사무실이야. 어디? 내 자리에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첫 번째 증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녹음은 다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 하는 것들 이런 거 녹음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추가적인 증거를 좀 막 찾았어요. 남편 핸드폰도 뒤져보고. 그래서 이제 증거도 수집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바람 핀 거 아니냐, 왜 이러냐 했더니 남편이 그래 바람 폈어. 어디서 들어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혼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면 위자료 줘,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 내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또 어디선가 들어본 말을 또 하죠. 우리 그냥 동거관계인데 무슨 위자료야. 부인이 우리는 사실혼 관계고 사실혼을 네가 깨뜨렸기 때문에 위자료 줘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는 사실혼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동거관계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 거잖아요. 이 부인이 안 되겠다. 이번에야말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냥 나 그러면 위자료 소송하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당신이 이혼 소송을 거절했잖아. 그게 잘못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탓이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외도하고 지금 가정이 깨졌는데 자기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된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시간과 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 억울함을 좀 풀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걸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 소송이 뭐 받는 위자료 액수가 뭐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그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원하는 해소를 좀 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사실혼은 사실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법률혼하고 똑같아요. 부부 관계인 거죠.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부부야 라고 생각하고 밖에서도 저 사람들은 부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이혼할 때는 뭐 법률혼 이혼소송 뭐 그런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우리는 그냥 단순 동거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그런 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그런 변명을 꼭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혼은 아니야. 우리는 동거관계야. 물론 이제 단순한 동거관계는 그런 위자료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라면 잘못해서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데이트하는 관계, 좀 사귀는 관계, 가끔씩 동거하는 관계 이 정도는 사실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을 깨뜨렸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혼인지 단순히 동거관계일 뿐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위자료를 받고 못 받고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우리는 동거관계야 라고 주장하고 뭐 여자들은 우리는 사실혼관계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소송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 부부가 사실혼관계였냐 아니냐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원에서도 그걸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혼 관계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부부로서 뭐 같이 했던 행동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로 행세하면서 어디 뭐 친구들 결혼식 참석하고 부모님 칠순잔치 참석하고 이렇게 부부로서 행동했던 거 가족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것들 그런 자료들 내면 좋겠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까지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자료들 밖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부는 진짜 부부였다.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 뭐 신혼가구 사러 가서 부부라고 쓰고 그런 자료들이 전부 이제 좋은 증거 자료들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얼만큼 꼼꼼하게 찾아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커플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약간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산분할 문제를 떠나서 오늘은 이제 위자료 관련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위자료가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액수가. 남편이 뭐 바람을 폈다거나 어떤 그런 큰 잘못을 해서 혼인관계를 깨뜨렸는데 상대방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크겠죠. 그거는 사실 억만금을 줘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실무상 인정해주는 위자료 액수는 사실 이제 거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물론 요새는 이제 조금 증액하자 이런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법률혼 관계, 혼인신고를 한 이 부부 사이에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 경우에는 위자료가 실무상 최대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3천만 원이 다인 거죠. 최대.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요. 뭐 한 2천 정도가 최대치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을 내가 받으려고 그것도 이제 최대치인 거죠. 그거 깎일 수도 있는 거죠. 뭐 1,000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1,000, 2,000을 받으려고 내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몇 개월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소송을 끌고 가서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한테 이런 사례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 받으시려고 오신 거면 하지 마시라고. 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잘못인지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 판결을 받아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떳떳해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 어떤 좀 일말의 고통이라도 좀 주고 싶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그 외도를 했다면 그 외도의 상대방도 있겠죠.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 뭐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 상대로 하든 뭐 상간녀 상대로 하든 위자료 소송을 해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이라면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소송을 내가 끌고 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이거를 내가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숙고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돈 받아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이면 안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혼 부부가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헤어지고 위자료 청구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